지금 만약에 소장님께서 한 뭐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좀 하시겠어요? 이게 결국 시장 흐름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애플. 애플 아니, 많이 올랐는데도. 만약에 환해지만 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애플 같은 거 아니면 스타벅스 같은 거. 미국 주식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애플이랑 스타벅스랑 테슬라거든요. 그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공통점이 있어요? 네. 다 세 개가 중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중국이 이제 신성장,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커져야지만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은 이 세 개 회사 주가가 다 나빠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브랜드가 엄청 강력해요.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가 아니라 아이폰을 갖고 싶어고, 전기차를 갖고 싶어가 아니라 테슬라를 갖고 싶어, 커피를 먹고 싶어가 아니라 스타벅스를 먹고 싶어요. 그 브랜드가 얼마나 강한 상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나이키 매장을 불태우기도 하고 반미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테슬라, 스타벅스는 제외예요. 선택적으로 반미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브랜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를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브랜드 파워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를 싫어할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가격 상승을 했을 때 굉장한 힘이 돼요. 아이폰이 가장 세상에서 비싸게 팔리는 스마트폰인데도 나날이 잘 팔리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요금을 뭐 이래도 산다고 할 정도로 가격을 올려요. 이제 모델 3가 뭐 1억까지 가격이 생겼는데 아반떼처럼 생긴 게 1억 가격이 나가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못 사서 안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하긴 한데, 스타벅스가 뭐 당장 500원을 올린다 한들 고객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일반 카페들이 500원을 올리면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 인상의 힘으로 발휘될 수 있다. 그럼 불황이 왔을 때 그냥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그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무기 하나, 그게 이제 경제적 해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애플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테슬라도 올랐죠.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보내놓다가 한 번에 흔들리면 그때 좀 예. 사는 전략. 예. 그러니까 뭐 돈이라는 게 결국은 확률 얘기긴 한데, 물론 딱 제가 사자마자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 생각을 하시고, 떨어지면 살게. 안 떨어지면 그냥 축하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게 되게 심리가 그 1월부터 이제 6월까지 네.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때 안 샀잖아요. 네. 결국 또 오르니까 살 걸 이러고 것 같아요. 그렇게 후회를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10개 정도를 봐요. 주목을 하고 있다가 이거는 내가 사야지라고 노리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격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를 사요. 지금 매력적인 주식들이 한 2년 동안 보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오르고 떨어졌다 오르고 떨어졌다 올랐는데, 그 떨어졌을 때마다 내가 안 산 거겠죠. 다음번에 떨어지면 내가 사겠지라고 하는데 그때 또 안 살 거예요. 이제 내 투자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못 샀지? 무서워서 못 샀지. 그럼 내가 무서우면 다음에도 못 사겠네? 아니야, 살 수 있어. 그럼 다음번에는 무서워도 사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무서웠을 때 샀을 때 돈을 벌면은 다음번 공포장에서 손이 나갑니다. 근데 이 연습이 안 되면 못 사요. 그래서 소액이든 아니든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순간에 살 때는 예.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좀 염두가 보통 안 되는 상태에서 사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확신이 와야죠. 그래도 와요? 예를 들어 자 스타벅스라고 치면은 스타벅스의 매장이 1년에 늘어나는 것 중에서 50% 이상이 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보면 1년에 330잔에서 350잔을 마셔요, 커피를. 중국이 2019년 기준으로 15잔을 마셔요. 2015년엔 5잔 마셨어요. 늘어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유학생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봤을 때 보면은 스타벅스 사랑이 남달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다시 본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결국 스타벅스를 마실 거고, 우리 93년, 94년에 야타족, 오렌지족처럼 그 시대 문화를 또 선도하거든요. 그러면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언제부터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실 거냐? 소득이 어느 정도 딱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이제 밥값이랑 커피값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시점에 이제 그 테이크아웃 커피들이나 이런 스타벅스가 불티나게 팔릴 거라 보는 거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간에 제 관점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시점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목표를 2달, 3달로 보면은 이거는 정말 뭐 홀짝에 돈을 거는 거게 되는 거고, 5년, 10년을 보면은 제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임을 하는 거죠. 그 카지노 같은 데 가면은 뭐 제가 가진 않았습니다만 바카라가 성공 확률이 49%로 제일 높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하다 보면 사람이 녹아요, 돈이. 그럼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할 때는
확률이 가장 높은 데 투자해야지만 돈이 안 녹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돈 벌 수 있는 높은 확률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플, 스타벅스, 테슬라가 3대장이네요. 근데 주가가 좀 내려오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내려왔었죠, 둘은. 예. 그리고 스타벅스는 쬐끔 올랐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나마 제일 나은 건 스타벅스. 여기서는 예. 또 앞으로 진짜 또 FOMC 열리고 금리 인상 또 자이언트 스텝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인플레 잘 안 잡히고 이러면 또 이게 또 주가가 한번 술렁일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지금은 안개 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이 안개에서 내가 가장 확률 높은 전략을 짜는 거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피해를 적게 보면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은 떨어졌을 때마다 나눠서 찔끔찔끔 산다. 근데 뭐 보다시피 여기에 뭐 아까 키친 주기도 걸고 하면서 대략적으로 뭐 하락장이 2년 이상 더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분할을 2년 정도 달마다 나눠서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은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년 정도 여윳돈을 갖고 예. 이번에는 꼭 한번 공부도 하시면서 예. 소장님 말씀도 참고하면서 한번 노려보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식을 뭐 저도 2006년부터 투자했지만 오르는 타이밍이 정말 어이없을 때 올라요. 그래요? 생각보다 빨리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되게 늦게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지수로 봐도. 너무 흥미로운데요. 이거 선반영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도 6월달, 7월달 봐도 이렇게 나쁜데 왜 올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스닥은 가버려요. 뭐 그냥 뭐. 이런 경우도 진짜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속는 걸 알아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타이밍이 진짜 올라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뭐 3, 4% 오르는데 아, 내일 떨어지겠지 했는데 네. 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로 끝나요. 제가 예전에 7년 기다렸던 주식도 7년 중에서 실제로 오른 건 6개월도 안 돼요. 그래요? 예, 가장 가파르게 오른 건 2달밖에 안 되고. 와.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때 오르는 시그널 보고 그때 살게라고 하면은 과연 그때 제가 그 기업을 기억할 일도 없을 거고 봤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전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올라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나마 그게 그래도 실패 확률이 제일 적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동안 바닥 기다가 한 1년 반 만에 열 몇 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고평가했던 시절이 굉장히 많죠. 다만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정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동안은 제가 돈을 벌 수 있겠어? 의심이 갔는데 사람들이 돈을 되게 잘 버네. 그리고 만들어내는 족족 사람들이 대기가 길게 걸려 있어요. 가격을 올리는데도 잘 팔려요. 그리고 공장 증설 속도가 빨라서 이제 앞으로 뭐 1, 2년 뒤는 200만 대를 팔아버려요. 200만 대면은 이제 메이저 자동차급으로 팔아버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게 다 팔린다고? 무슨 신기한 거죠. 저렇게 찍어내는데 저게 다 팔린다라는 거, 그리고 저렇게 비싸게 만드는데 팔린다는 거, 저렇게 생산 속도가 빠르게 늘어난다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 돈을 쓸어 담는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PER이 뭐 100배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PER이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경쟁사들이 등장하면 앞으로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브랜드 가치를 못 보면 또 속아요. 그렇구나. 전기차인데 왜 테슬라만 좋아해? 아이오닉이랑 테슬라는 3천만 원 정도 차이 나요.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이오닉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판매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브랜드 가치라는 거죠. 브랜드 가치로 3천만 원 이상 비싸게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사고 있다라는 거죠.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테슬라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가 그 분위기를 선도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테슬라 차로 우선 먼저 도배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엎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보는 관점에서는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에서는 1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은 2위가 누가 되냐의 싸움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현대 기아가 그 시장에서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좀 되게 기쁩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보면은 전기차 판매 2위, 3위를 현대 기아가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도요타가 이번에 공급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고 전기차 진출이 한 박자 늦었어요. 나머지 내연 기관들도 늦었는데 현대 기아가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하면서 따라잡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브랜드 딱 얘기하시니까 애플, 스타벅스, 테슬라가 딱 진짜 와닿는 거고 아 이런 게 브랜드 파워구나. 예. 그 브랜드라는 게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참 유형의 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딱 그래도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을 예, 들으면. 다행입니다. 그 예.